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9일 KT전이고요. 6대 10으로 졌습니다. 사실 선발 박세웅 선수가 엄청 만조를 보이면서 오늘 거의 샌드백 같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일찌감치 좀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는데 8대 1대 8까지 벌어졌었는데 4회 말까지 그래도 따라가가지고 상대 필승조인 김민 선수를 나오게 만들었던 거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경기였고 경기는 졌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 안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 경기니까 승부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는 5회 초 2대 8 상황에서 이제 1자 만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한 점을 따라갔고요. 윤동희 선수의 밀어내기 보여주는 한 점을 따라갔고 그 뒤에 이제 고승민 선수가 등장을 했는데 2자 만루에서 여기서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사실 경기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사실 느꼈거든요. 왜냐면 5회 초 2대 8인데 여기서 한 2점만 따라갔어도 4대 8이고 5회 초고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팀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2점만 따라갔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됐을 텐데 여기서 병살타를 쳐버리면서 상대 선발인 이제 벤자민 선수가 또 회를 넘기게 되었고 이렇다 할 어려움이 없게 또 길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병살타가 나온 게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썸네일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오늘 다른 것도 있었지만은 손성빈 선수가 정말 좋은 홈런을 또 만들어주면서 2경기 연속 홈런이자 시즌 5 홈런 만들어내는데 사실 저는 이 장면 한 개로 오늘 경기에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너무나 좋은 공을 그러니까 벤자민 선수가 잘 던진 공을 굉장히 잘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받쳐놓고 친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너무 잘 쳤고 그 공의 위치를 보면은 3구째 146짜리 직구를 받아쳤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구가 몸쪽에 굉장히 잘 붙인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붙은 몸쪽 공을 치면은 보통은 이제 땅볼이 되죠. 먹혀가지고. 예,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완전히 받쳐놓고 쳐가지고 125m짜리, 120m짜리 큰 홈런을 만들었고 거의 KT 위즈파크의 장애로 갈 뻔한 그 정도의 큰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컸고 제가 이제 수요일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어쩌면은 이 수요일의 모습이 손흥민 선수가 스텝업을 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했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또 연속 경기 홈런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눈을 떴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5호 홈런인데 지금 팀이 103경기를 치렀거든요. 41경기가 남아있는데 페이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혹시 두 자릿수 홈런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 그 수요일에 홈런이 기점으로 뭔가 치는 거에 대한 걸 깨달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승엽 선수 경우처럼. 그래서 이 받쳐놓고 때리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좀 깨달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쩌면은 이 페이스가 급격하게 올라와가지고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시즌에 마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포수 기용을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전 포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보수 선수가 거의 백업 역할로 이제 밀려나게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 41경기 정도 남았으면 물론 41경기에서 5개 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지금 어떤 느낌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올 시즌 5강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진짜 좀 보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기록적인 측면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성적들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경기보다는 저는 좀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 기록을 조금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만 22세예요. 02년생이니까 02년 2월생인데 만 22세 유강남 선수의 부상으로 강제로 주전 포수가 된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서 만 20세의 최기문 선수의 부상으로 강제 주전 포수가 됐던 2005년의 강민호 선수가 자꾸 보여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꼭 19년이 흘렀네요. 19년이 흐르고 이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제가 05년 때면 저도 진짜 어릴 때 완전 애기 시절인데
그냥 그때 들었던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뭐라고 말로 설명 못 하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적을 일단 좀 비교해서 보자면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22살 시즌, 그러니까 세 번째 시즌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를 빨리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58경기를 나와가지고 네 115타석에 들어섰어요. 115타석에 들어서서 21안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2루타가 4개, 3루타가 2개, 홈런이 5개. 그러니까 특이하게 장타가 지금 반이 넘어요 비율이. 그리고 포수로서 발이 빠른 포수이기 때문에 2루타도 4개나 되고 3루타가 2개나 되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21안타인데 3루타가 2개다. 그리고 16타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타점도 많죠. 그래서 그리고 슬래시 라인이 타율 2할에 이제 출루율 2할 6푼 1리에 장타율 4할 1푼 9리, OPS가 0.680, WRC 플러스가 27.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민호 선수의 강제 주전 시즌, 첫 시즌, 그러니까 20살 시즌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살 시즌에 보면은 104경기에 출장을 해가지고 230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손흥민 선수 115타석이니까 반 정도 되는데 지금 남은 41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거의 다 나온다고 치면 거의 마지막 타석수는 비슷하게 맞춰질 것 같고 게임 수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죠. 네, 다 나온다고 치면 99경기를 다 나오겠지만 한 90경기 정도는 출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일단은 누적 스탯은 뭐 그 경기 수가 지금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런데 강민호 선수가 근데 놀라운 게 데뷔 2005년 시즌에는 2루타가 11개, 52안타 중 2루타가 11개, 3루타가 2개, 그리고 홈런이 2개였어요. 3루타를 2개나 쳤었군요, 이때. 놀랍습니다. 네. 어린 강민호 선수는 그래도 발이 엄청 느리진 않았나 봅니다. 예, 그리고 보면 슬래시 라인이 타율이 2할 4푼 3리, 출루율이 2할 6푼 7리, 그리고 장타율이 3할 4푼 1리, OPS가 0.608, 손흥민 선수가 0.680이에요 지금. 장타가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WRC 플러스가 56.5, 손흥민 선수가 67.2예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시기에 2살 차이는 되게 큰 차이가 나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 군대를 빨리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이제 2번째 시즌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리고 강제 주전이 된 첫 시즌이라는 공통점을 봤을 때 강민호 선수의 성적보다 손흥민 선수 성적이 더 낫거든요, 지금 봤을 때. 예, 물론 이제 강민호 선수는 강제 주전 2년 차였던 2006년, 그러니까 2005년에 강제 주전이 되고 2006년에 주전 포수로 자리를 매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적이 완전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근데 2005년 시즌, 2006년 시즌에 강민호 선수도 OPS로만 보면 0.6713, WRC 플러스가 84.8이거든요. 예, 그리고 WR에 3.26, 포수로서 전경기를 수장을 했는데 어쩌면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2006년에 강민호 선수의 비율 스탯을 기록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저의 느낌이 숫자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가파르게 좋아질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눈을 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월별 성적을 좀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디 보자. 6월 정도부터 이제 경기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6월 정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6월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6월에는 OPS가 1.047, 굉장히 좋은 스탯을 기록을 했고 이때 타석수가 35타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7월에 40타석을 받았는데 이때 43타석을 받았죠. 43타석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0.361.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본인도 이제 거의 주전포수로 나오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러고 8월이 되면서 지금 물론 표본이 굉장히 작긴 합니다. 11타석밖에 안 되긴 하지만 뭐 홈런도 있고 하다 보니까 OPS가 1.475로 대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고무적인 게 삼진이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8월에 들어가지고는. 물론 표본이 12타석밖에 안 되지만 보이네트 한 개, 삼진 한 개인데 일단 삼진이 적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죠.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남은 이 41경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치러 나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어린 시절의 강민호 선수의 모습이 좀 저는 자꾸 보여 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강민호 선수는 영원한 첫사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비록 이제 타팀에서 삼성에서 오랫동안 뛰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네, 끝까지 강민호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에서 잘했으면 좋겠고, 좀 어 우리 팀에서 못한 한국 시리즈도 갔으면 좋겠고, 우승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물론 뭐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그냥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공명 싸움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이런 참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민호 선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손흥민 선수한테 자꾸 보이다 보니까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성장을 올 시즌, 남은 시즌에서, 남은 경기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 시즌에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고, 강민호 선수는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쾌남 스타일인데, 그래도 그냥 전 좀 겹쳐 보이는 게 자꾸 좀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눈물이 나오지? 네, 아무튼 그런 마음이 짠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선수 얘기, 손흥민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세웅 선수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사실 그야말로 샌드백이었습니다. 네, 안타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안타를 12개 맞았나요? 진짜 소위 진짜 복날에 뭐 개가 얻어맞듯이 이런 표현은 이제 별로 안 좋은 표현 같지만, 아무튼 정말 그냥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말 단어 그대로 두드리 맞은 경기였고, 오늘 4이닝 동안 12피안타, 4이닝 12피안타 8실점, 네, 그리고 아이고 날라가 붙다. 네, 8실점 7자책 실책이 껴 있었기 때문에 5, 4, 4구 삼진한개 피홈런 1개, 투구수 79개였는데, 일단 4점대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5점대로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평균 자책 최하위가 돼 버렸습니다. 네, 본인한테 좀 아픈 시즌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운이 안 따른 타구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은 타구가 코스가 좋아서 안타가 되고 이런 것도 많았고, 또 실책도 2개나 끼면서 좀 본인한테는 불운한 경기이기도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팩질이 문제다. 그러니까 볼질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볼넷도 5개나 허용을 했고, 그리고 볼넷 외에도 카운트 싸움을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하면서 좀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카운트가 몰린 상황에서 던지다 보니까 사실 머리 던져도 그냥 헤이디 타자들이 샌드백 때리듯이 완전히 그냥 묶어놓고 때리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예, 근데 저는 느끼기에 박세웅 선수가 못한 것도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냥 KT 선수들이 방망이만 휘두르면 안타가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박세웅 선수는 약간의 좀 그 변호를 해주자면 불운한 날인 게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볼 카운트 싸움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잡았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안 좋은 상황에서 승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페이스가 괜찮았단 말이죠. 이제 안 좋은 페이스에 빠져 있다가 다시금 페이스가 회복을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랬는데, 오늘 또 와르륵 무너지면서 7월 3일 두산전에 굉장히 무너졌었고, 그리고 한 달 딱 지나고 오늘 또 와르륵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세웅 선수가 참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는 많이 못 미친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딱 송승준 선수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내 A 선발, 뭐 팀 3선발 역할을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솔리드한 4선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선수였던 게 딱 비슷하고, 등번호도 마치 물려받았는데 딱 송승준 선수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아프고 로테이션 돌아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나오면 짜증나고 없으면은 아쉬운 그런 느낌의 선수가 되고 있는 느낌인데, 물론 이런 선수가 이제 팀에서 가지는 기여도는 굉장히 사실 높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일단 선발 투수가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아주고 어느 정도 계산이 선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 주기적으로 두드리 맞는 날이 있고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산이 서는 선수라는 건 좀 많이 아쉽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박세웅 선수가 사실 이제 나이가 작은 선수도 아니고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이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경을 안 썼다면은 좀 기대치가 작아졌을까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안경을 쓴 것 때문에 안경 에이스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됐고, 그런 게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하나의 좀 재밌거리이자 좀 캐릭터 만들기의 성격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안경 에이스라고 하기에는 앞에 최동원, 염종석 선수에 비할 바는 못 되는 선수죠. 사실 성적으로만 따지면. 네. 그래서 좀 그런 수식어가 본인한테 좀 부담이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가끔씩은. 그러니까 안경을 안 썼다면은 그런 얘기도 안 들었을 것이고, 그냥 아마도 송승준 선수하고 많이 비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사선발, 견고한 로테이션 지켜주는 선발 투수, 이 정도로 비교를 받았으면 본인도 좀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 뭐 좋지 않은 모습 보였지만 박세웅 선수를 막 저는 비난을 막 엄청 왜 이렇게 못했노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두드려 맞았으니까 다음 등판 때 또 잘해주면 되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졌지만 좀 유의미한 순간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일단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드디어 박승국 선수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빠르게 좀 점수차가 많이 나니까 대수비를 그래도 경기 중반부에 이제 빼줬고, 노진혁 선수를 드디어 유격수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것 같아요. 박승욱 선수를 빼는데 유격수로 노진혁 선수가 나가주는 거는. 예, 근데 여기서 또 의미 있는 장면들이 있었던 게, 노진혁 선수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시즌 처음인 것 같아요. 멀티히트를 친 게. 그리고 홈런을 친 게 김민 선수를 상대로 이제 홈런을 넘겼는데, 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어찌됐건 김민 선수가 KT에서 필승조 세더맨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고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김민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쳤다는 건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사실 많이 의욕이 없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이런 홈런과 멀티히트를 통해서 약간의 의욕을 찾았으면 좋겠고, 김태환 감독도 노지혁 선수를 유격수로 활용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승욱 선수를 이렇게까지 유격수로 진짜 무지성 기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진혁 선수를 좀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두 선수가 좀 공생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노진혁 선수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게 50억 주고 영입한 유격수를 지금 그냥 거의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눈밖에 났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노진혁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돼요.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적만 내준다면. 그래서 오늘의 활약은 노진혁 선수의 그런 점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활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레이에스 선수가 오늘 3타수 무안타에 또 포구 시체까지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력적으로 지금 힘들다 보니까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방망이도 아무래도 이제 방망이가 무뎌지는 모습인데, 이 빅터 선수한테 좀 휴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천 취소도 많이 되고 뭐 폭염 취소도 되고 하면서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 경기를 많이 쉬긴 했어요. 근데 레이스 선수가 지금 정경기 출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스타팅에서 빠진 적 없고 선발 출장을 안 한 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 선발에서 빼주거나 뭐 아니면 한 경기 통째로 한번 빼주거나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쉬거를 알고 쉬는 거하고, 우천 취소나 폭염 취소는 쉬거를 알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피로도가 달라요. 이게 내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알고 쉬는 거하고 갑자기 쉬게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아예 빼가지고 그냥 빅터 쉬는 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좀 편하게 쉬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쳐있는 모습이 좀 보여서, 특히 오늘 수비에서 그 포구 시책을 하는 걸 보고 좀 느꼈기 때문에 쉬는 날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좋았던 부분은 그 오늘 박세웅 선수가 4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남은 이닝을 이민석 선수하고 송지영 선수가 3이닝하고 1이닝 던져주면서 수술을 최대한 아끼면서 경기를 졌어요. 그래서 운영을 되게 잘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야수 같은 경우에도 엔트리에 있는 6명을 다 썼거든요. 장두성, 최항, 이선우, 황성빈, 정복은, 노진혁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을 다 활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아껴주면서 지는 경기로 운영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사실은 나쁘게 진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민석 선수가 선발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그 목요일 경기에서 비가 오면서 이제 선발로 못 나오고 결국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3이닝 4피안타 2실점 2자책 1사4구 3진 타기였는데 일단 구속이 152까지 지켰고 보이넷이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 좋았고요. 네, 그리고 실점이 2점이기는 한데 오늘 KT 선수들의 방망이가 달아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피안타 2실점이면 잘 막은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송재용 선수도 1이닝 2삼진으로 아주 쉽게 막아는 사실 8회 같은 경우에는 승부가 어느 정도 좀 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때 또 2점을 따라갔어 가지고 그래도 뭐 4대 10이니까 어느 정도 승부가 기운 상황이다 보니까 KT 타자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재용 선수가 좋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올 시즌에 지금 보면은 첫 등판에서 3실점을 했어요. 아웃카운트 한 개도 못 잡고. 근데 그거 외에는 7월 11일에 이제 콜업이 돼 가지고 2.1이 던지고 내려갔다가 7월 30일에 다시 올라와서 4경기 연속으로 좋은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무실점 투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닝으로 치면 2이닝에 아웃 3.2이닝이네. 네, 3.2이닝 무실점 지금 한 달 동안 7월 30일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WHIP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피안타 보이는 2개 네,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삼진도 5개나 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은 시즌 저는 뭐 큰 미련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무럭무럭 잘하는 모습만 감상해도 올 시즌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윤고나 황선손이라는 존재가 진짜 작년까지 물론 윤고는 보여 중에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만은 나머지 선수들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다름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고나 황선손만 봐도 충분한 시즌이다. 그리고 이런 송재영 선수라든가 뭐 김강현 선수의 발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가 좀 몰랐는데 포수 그 김호준 선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호준 선수가 개명을 해서 이제 포지션을 투수로 바꾸면서 이제 김강현 선수를 개명을 했는데 전혀 못 알았네요. 예, 근데 김호준 포수였습니다. 아무튼 김호준 선수, 김강현 선수라든가 또 박진 선수라든가 이런 투수 쪽에서도 발견이 사실 많고 김진욱 선수의 어떤 그 스텝업도 그렇고요. 아직 스텝업이라 하기엔 좀 부족하지만 어찌됐건 좋은 모습도 그렇고 충분히 의미 있는 시즌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순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남은 41경기를 그렇게 지켜만 봐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쉬운 부분은 정복은 선수가 마지막에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9회 초에 마지막 추격이었는데 이때 병살타리 치면서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좀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훈 선수가 나와가지고 선두타자 2루타 치고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가 안타 때리면서 한 점을 따라가고 무사 1루 찬스였는데 이러고 김민 선수를 올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경기에서 상대 필승조를 올라오게 만들면 성공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민 선수를 어찌됐건 끌어냈고 그린데 정보훈 선수가 3구째 병살타를 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병살만 안 쳤으면 노진혁 선수로 이어졌고 장도영 선수도 이어지는데 뭐 결과론입니다만 노진혁 선수가 홈런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점 홈런이 됐으면은 스코어가 10대 7로 이제 7대 10으로 세이브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박경현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 그랬어도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건데 너무 허무하게 정복은 선수가 병살타를 치고 물러나면서 그냥 경기가 문을 닫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노진혁 선수의 홈런이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긴 힘든 홈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복은 선수가 혼자 죽었으면 이게 노지혁 선수의 홈런이 의미가 있는 홈런이 되거든요. 석점 차로 따라가는 홈런이 되고 그 다음에 노지혁 선수가 홈런을 안 치고 뭐 출루만 이어갔어도 사실 1사 1, 2루에 넉점 차면은 KT 입장에서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박영현 선수가 올라왔을 확률이 전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뒤에 이제 장두성, 최항, 전준우로 이어지지만 최항 선수가 최근에 또 좋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고 전준우 선수가 이제 이선우 선수로 빠져있긴 했지만 어찌됐건 KT 입장에서는 김민 선수한테 경기를 마무리하기가 약간 신경 쓰이는 상황까지 만들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은 선수의 마지막 병살타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너무 좀 무기력한 모습이 정복은 선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안타를 못 친 게 좀 오래됐습니다.
7월 30일부터 무안타에 들어가더니 3, 4, 6, 8, 10타수 무안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의 교체로 출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이게 단순히 안타를 못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좀 스윙에 메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라고 느껴질 정도라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본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좀 보기가 좀 안 좋고, 근데 사실 뭐 정보훈 선수가 원래 조금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대충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의지 선수도 약간 되게 대충 치는 것 같은데 넘기고 하는데, 약간 그 스몰 양의지 같은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약간 대충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원래 좀 있긴 해요. 근데 좀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결의 느낌이 최근에 좀 받고 있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패배를 했지만 사실 최종 스코어는 6대 10 이니까 막 나쁜 경기는 또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넉점을 따라간 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막 최악의 패배는 아니었다. 이거 쓰레기 같은 경기를 했구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점수 낸 것도 노진혁이 안타, 그다음에 최양이 안타, 전준우의 안타, 그러면서 한 점이 들어오고, 황성빈이 또 2루 땅볼로 또 한 점 불러들이면서 점수 만들어내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막 나쁜 경기를 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랬고, 내일은 그 반주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지 선수 대 조이현 선수의 맞대결이 되는데, 선발 싸움에서는 뭐 확실하게 좀 무게감 차이가 많이 나서 토요일 경기는, 그러니까 반지 선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될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뭐 벤자민 선수 상대 에이스가 나와서 졌으니까 우리 에이스가 나올 때 이기면은 뭐 쌤쌤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그 오늘 패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이현 선수에 대해서 제가 약간 항상 볼 때마다 좀 생각이 드는 게, 조이현 선수도 개명을 했죠. 그래서 그 익숙한 기로는 SSG 시절 조용우 선수로 더 많이 봤죠. 예. 근데 이제 개명을 하고 KT로 오게 되면서 조이현 선수로 뛰고 있고, 올 시즌 사실 선발로 던지면서 최근엔 또 경기가 막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6월 30일, 7월 28일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8월 4일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매치업에서 우리가 앞서는 거 맞죠. 근데 이 조이현 선수를 보고 있노라면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게, 그 공교롭게도 이 배우 조이현 씨하고 이름이 같아져 버리면서 이 조이현 선발이라고 하면 자꾸 조이현 배우가 자꾸 떠올라 가지고 좀 항상 좀 뭐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이현 선수는 굉장히 이런 남성다운, 네, 남자다운 이 매력을 가진 모습인데 이게 그 여리여리한 조이현 배우가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자꾸 혼란이 와요. 그래서 사실 조이현이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이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이현 선수의 어떤 피지컬하고는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95년생이면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닌데 너무 이 지세대 이름을 지은 느낌? 그래서 자꾸 조이현 배우가 생각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분 혹시 없으신가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조이현 선수 이름 자꾸 들으면 자꾸 조이현 씨가 생각이 나서, 배우가 생각이 나서 뭔가 머릿속에 혼란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조이현 선수인 걸 알고 있는데 자꾸 조이현 배우가 공 던지는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되게 좀 재밌습니다. 아무튼 약간 여담을 했는데, 아무튼 내일 매치업은 반즈 선수 대 조이현 선수고, 뭐 반즈 선수는 거의 천하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등판에서 약간 안 좋은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래도 뭐 복귀 후에 거의 무적에 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스태티지에서 월별 성적으로 보면 더 무서울 건데, 거의 아무도 못 치는 공을 던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페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월에 7월에 WHP가 0.75였어요. 그러니까 WHP가 0.75라는 거는 거의 출루를 허용 안 한다는 얘기고, 삼진이 35개인데 보이넷이 3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을 했고, 피안타로 1할 7푼 9리였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5경기에서 결국은 0.88이 WRCP, 퓨어패스가 0.561, 뭐 무적에 가까운 모습이고, 삼진이 40개 잡는 동안 보이넷이 6개였어요. 네, 거의 뭐 무적에 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등판인 AG전에서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 선수답지 않게 보이넷을 3개나 내주고 그다음에 홈런 2개로 석심 3점 실점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보이넷을 좀 내줬다는 점에서 약간 아쉬웠는데, 근데 뭐 반지 선수는 사실 지금의 모습이면 사실은 '내년에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 주고 있어요. 사실 메이저에서 오퍼가 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천하무적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뭐 걱정은 되지 않는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좀 지켜보면서 또 좋은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투지 롯데 자이언츠.